굽이치는 낙동강 물길을 따라 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곳 안동은 꿋꿋한 선비정신이 뿌리내린 정신문화의 중심입니다. 오늘은 태계의 숨결에서 육사의 절개까지 안동에 간직한 고결한 가치들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첫 발걸음은 이육사의 생가로부터 시작합니다. 본명은 이월럭이지만 그는 대구 형무소 수형 번호인 264를 따서 이육사라는 필명을 스스로에게 새겼습니다. 이곳 생가는 단순한 옛 건물이 아닙니다. 그가 17번이나 투옥되면서도 버리지 않았던 일제로부터 독립을 향한 의지와 전정신이 싹튼 역사의 현장입니다. 낙동강 줄기가 감싸안은 안동 도선면에 위치한 이육사 문학관에는 일제강점기의 펜 대신 강철 같은 의지를 품고 조국의 광복을 노래했던 시인 이육사의 흔적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육사 문학관의 기록들은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차가운 겨울 속에서도 광야와 청포도를 꿈꿨던 그의 뜨거운 숨결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안동을 들어서서 이육사 선생님의 유구한 역사 바탕으로 배경이 너무 명당을 자리 잡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본받을 점이 너무 많다고 느꼈고 정말 새롭게 이 선생님의 이육사 선생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봉인데 정말 이게 진짜 대박인데 약을 안 넣어요. 그래요, 맞아요. 이것도 갈대 같아서 이렇게. 경상북도 안동 이곳에는 태계 이황 선생의 정신이 깃든 종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옛날에는 다 어른들이 짝 지어주면 종갓집 며느리로 다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내 딸은 죽어도 이런 종갓집에는 안 보낸다 이런 주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혼을 못했어. 근데 언젠가 결혼했다고 신문에 나와서 드디어 태계 선생 후손의 대를 이을 정부가 들어왔다 뉴스에 나올 정도였는데 지금은 계신 것 같아요. 입니다. 여기 연료문인데 태계 선생 그 손자가 이안도공이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종손이었는데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시면 남편이 돌아가시면 조선시대는 여자들이 따라 죽어야 연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따라 죽고 싶은데 내가 죽으면은 자식이 어려가지고 조상 봉사 제사를 지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차마 죽지 못하고 아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를 봤습니다. 아 이제는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으니까 조상을 봉사할 수가 있는 내 역할을 했으니까 나는 죽어도 되겠구나. 그날로 굶어가지고 곡기를 끊어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야 연료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과연 연료가 아니구만. 그래서 과연 태계 집안 답다 해가지고 이제 귀감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연료문이 저기에 표창. 500년 세월을 견디며 영남 유학의 본향을 지켜온 이곳 종택에서 우리는 선비정신의 정서를 맞이합니다. 대단한 권세를 누렸을 법한 대유학자의 집이지만 종택은 화려함 대신 안정하고 소박한 멋을 품고 있습니다. 공자님 마을 같고 그 다음에 조선의 주자가 살았던 집이다. 이런 그러니까 태계 선생을 얼마나 공자님과 그 주자의 비견에서 이렇게 존경하는 예를 갖춘 편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스스로 삼가하고 남을 공경하는
경의 정신을 실천했던 선생의 가르침이 기둥 하나 기와 한 장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처음 방문한 퇴계 선생의 종택이지만 이게 한 400년 흘렀을까요? 400년 전에 대학자가 이렇게 자리 잡은 그리고 여기서 그 학문이 태동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돌아보고 또 그 액자에 써놓은 글씨가 아주 그 깊은 뜻을 다 간직하고 또 이 종택의 그 분위기를 말해주는 것을 해설을 듣고 참 오늘 많이 배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도덕적 기준을 제시했던 퇴계 이황 선생이 남긴 매화의 물주라 는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맑은 향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놋다리박기라는 민속놀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은 공주가 지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놋다리박기가 바로 안동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공민왕의 왕비가 낙동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다리가 없었던 것이 그래서 인근의 아녀자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사람이 다리를 만들어준 거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귀한 앙비님이 오셨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의 등을 받고 시냇물을 건넜다는 것이죠. 그걸 재현한 게 안동의 놋다리박기입니다. 안동 차전놀이는 바로 왕건과 변온의 군사들이 안동에서 대격전을 벌였던 그 전투 장면을 재현한 전투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사단은 도산 서원 앞 낙동강가에 위치하고 정조 16년 1792년 퇴계 이황 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정조 임금이 직접 내린 도산 별가를 실었던 장소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중택에서 멀지 않은 이곳 도산 서원은 그 겸손함이 학문적 열정으로 피어난 현장입니다. 선생님이 직접 제자를 가르치던 도산서당의 좁은 방은 조선 지식인들의 정신적 고향이 되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학문의 향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관한 곳인데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은 저기는 집에 문이 있는데 문이 기둥 사이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벽체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임진왜란 이전의 양식입니다. 오늘 도산서원에 와서 우리들의 그 조상의 훌륭한 그런 물론 오늘날의 유교가 어떤 영향이 있겠나 하지만 그러한 그 당시에는 석학적인 그러한 그 가르침과 또 그런 그 얼을 우리가 자손들에게 전해지고 또 국가의 어떤 경영에 있어서 그런 지식인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방문해서 좀 뜻깊게 또 해설자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퇴계 이황 선생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짙게 오고 공자보다도 더 이 멋진 분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구들 중에서 향교장을 하면서 성균관에 아주 좋은 자리에 몇 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쪽에서도 제가 퇴계에 대한 여러 연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사실
나이가 들수록 이쪽으로 올 때마다 아무튼 자랑스럽고 한국 사람으로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제 발길을 옮겨 안동 도산면의 보석인 하회마을에 닿았습니다. 허씨터전에 허씨들이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씨 문전, 안씨들이 거드랗게 문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씨들이 들어와가지고 배반 거기서 알을 낳고 새끼를 치고 복을 받고 잘 살았다. 그래서 허씨터전에 안씨 문전에 유씨 배반이라 이런 이제 풍수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결한 돌담길과 고택의 창문산 사이로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온기와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마을의 무사태평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해마다 이 작은 나무에서부터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그게 500년, 600년이 흘러와서 이 정도가 된 것입니다. 여기 고려 말 때부터 유씨들이 들어와서 터를 잡고 살았거든요. 그때 유씨들이 이 하회마을을 개척하면서 마을의 한 복판, 가장 성스러운 곳에다 이 나무를 심고 마을 제사를 지낼 때는 하회 별신굿이 열릴 때는 저기 상당에서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여기 이제 하당에서 걸판직에 제사를 지면서 이제 강변에 가서 축제를 열었던 것이죠. 마을의 수호신입니다. 이곳은 안동 하회마을 깊숙한 곳으로 조선 중기의 대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서해 유성룡 선생의 생가 충효당입니다. 이 집에는 임진왜란의 격변 속에서 나라를 지킨 영의정이며 징비록을 남긴 학자의 숨결이 머물러 있습니다. 충효당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충과 효의 정신을 담아 후손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았던 분의 유중령 시호가 이밤입니다. 그래서 이밤 선생이 살았던 고택 옛집이다 이런 뜻인데 그 이밤 선생의 두 아들이 바로 겸암 유은용, 서예 유성룡입니다. 뛰어난 두 분 다 학문으로 뛰어났는데 큰 아들은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벼슬도 나갔습니다만은 집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벼슬을 그만두고 내려와서 이 종손으로서의 도리를 다했고 그 둘째 아들 아우였던 서해 유성룡이 이제 승승장구해가지고 영의정까지 올라가가지고 임진왜란 때 국난을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고 또 그 후에 임진왜란을 겪은 후에 우리가 이런 환란을 겪은 이유에 대해서 백서를 작성합니다. 그게 바로 징비록이죠. 그 징비록의 저자로 알려진 서해 유성룡 선생이 이 집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형님이 이 집을 물려받았으니까 동생은 저 건너편에다가 새로 집을 짓고 살게 됐는데 그 후손들이 또 발복을 받아가지고 더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는 서해 선생님을 출발해가지고 서해 유성룡 선생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종갓집이고 여기는 이제 애초에 하회마을에 입성했던 유종의 어르신부터 쭉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600년 동안 이어져 오는 풍산유 씨의 대종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게의 맑은 향기가 육사의 뜨거운 외침으로 이어지는 길. 안동의 인문학 기행은 단순한 과거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안동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